자, 여러분, 이번에는 피동, 높임, 시간, 표현과 관련된 수행평가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이걸 풀어봤으면 하고요. 음운 변동보다 이게 좀 더 헷갈린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건 높임법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높임법에는 주체 높임, 그리고 객체 높임, 그리고 상대 높임 세 가지 높임의 범주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를 높이는 거고 서술의 주체,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그리고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는 뭐예요? 서술의 객체가 되는 거,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상대는 이야기를 듣는, 문장을 읽는, 발화를 듣는 청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두 존재는 존재라고 할까요? 인물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인물은 문장 안에 존재하고 기본적으로 상대 높임법의 대상인 청자는 문장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속하기도 하던데요. 맞아요. 나나 너가 쓰일 경우에는 문장 바깥에 원래 있는 화자나 청자가 문장 안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 제외하고는 대체로 상대 높임법에서 청자는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하여튼 순서를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지금 했던 말은 모르셔도 괜찮은데 선생님이 1이라고 표시해놓고 2라고 표시해놨어요. 여기 3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안 적혀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높임법을 분석하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분석을 해야 되는 건 상대 높임법입니다. 상대 높임법은 청자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있어요. 이제 문제는 이게 상대를 높이는 건지 상대를 낮추는 건지 그거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해서 여기 문제에서도 보면 높이고 낮추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 있다 없다라고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상대 높임법이 높임이냐 낮춤이냐 그것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상대 높임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상대 높임법 이거 색깔을 베이지라고 할까요? 뭐 베이지 그레이라고 할까요? 이런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 공통적으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의 서술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술어에는요, 당연히 그러니까 문장을 끝내는 거다 보니까 종결어미가 쓰이는데 이 종결어미가 상대 높임법을 표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왔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도 상대를 높이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있으시되 대라고 하는 거는 시랑은 상관없이 앞에 있는 시랑은 상관없이 대라고 하는 거는 듣는 사람을 낮추는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한번 다 정리해보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객체 높임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면 돼요. 객체 높임법 같은 경우는 주체 높임법보다 조금 더 심플합니다.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다? 깨예요, 깨. 깨를 찾거나 특수어휘를 찾으면 되는데 이 특수어휘에는 뭐가 있다 했지요? 맞아요. 보다, 뵙다, 들이다 이런 거.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들이 주로 쓰입니다.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국어를 쓰기 때문에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깨와 특수어휘, 목적어와 부사어를 높이는 특수어휘가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주체 높임이에요. 주체 높임은 조금 까다롭고 또 직접인지 간접인지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맨 나중에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한번 5개의 문장으로 같이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쌤이 다 필기는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따라오면 되고요. 좀 연한 색깔로 하는 게 여러분들 좀 안 보여도 여기 하고 있다 정도 표시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일단 맨 처음에 뭐부터 쌤이 찾아보라고 했다. 그쵸? 이거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자, 왔습니다. 비읍니다는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은
높임인 걸 알 수 있고요. 객체 높임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여기 목적어가 있는데 목적어 뒤에 뵙고라고 하는 특수어휘가 있네요. 객체 높임법이 쓰였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아프셔서 이거 잘 안 보일 건데 이건 좀 잘 보이는 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프시어서 해서 지금 보면 뭐가 쓰였다? 시가 쓰였다. 그러니까 주체 높임법이 쓰였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주체 높임법은 한 가지 단계를 더 거친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높임이냐 간접 높임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건데, 자, 선언말 어미 시가 문장의 주어를 직접 높이느냐, 문장의 주어가 아닌 서술의 주체를 높여서 문장의 주어까지 높이느냐,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잘 보이는 걸로 할 거예요. 우리 헷갈리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나의 문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시다 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할게요. 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시다 라는 문장을 두 개로 한번 쪼개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는과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시다 의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아버지는요, 이 문장의 주어부라고 할 수 있고요. 주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시다 라는 거는 크게 봤을 때 이 문장의 서술어입니다. 이 서술어도요,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허리가 아프셔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때는 이 서술어로 쓰이는 이 부분의 주어가 허리고 아프셔서는 서술어다. 그쵸? 해서 어쨌든 아프셔서가 지금 높이는 거는, 실제로 높이는 거는 화살표에서 표시됐듯이 이 허리예요. 그쵸? 이걸 통해서 문장 전체의 주어인 허리의 소유주인 아버지를 높이는 거니까는 우리가 간접 높임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선생님이 문장 전체의 주어와 그 다음에 서술어의 주체를 다르게 지금 표시를 했어요. 이제 그걸로 여러분들이 주체인지 직접인지 간접인지를 구분하시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할 필요 없고, 자, 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문제 이제 볼 건데요. 차근차근 해봐야겠다. 맞죠? 제일 처음에 내가 뭐부터 하라고 했지요? 상대 높임이 쓰였다 안 쓰였다가 아니고 상대 높임이 높이는 거다 낮추는 거다. 되니까는 상대 높임은 낮춤이고요. 객체 높임 깨도 안 보이고 특수어휘도 안 보이니까 안 쓰인 거다. 그리고 자 보세요. 있으시되 시가 보일 겁니다. 시에다가 표시하시고요. 자, 이 시는 뭐예요? 주체 높임이에요. 자, 있는 거는 할아버지예요. 약속이에요. 그렇죠. 약속이죠.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약속이 있으시되, 쪼개면은 할아버지는과 약속이 있으시대로 쪼개져요. 할아버지는 이 문장 전체의 주어라고 할 수 있고요. 약속이 있으시대는 이 문장 전체의 서술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술어를 조금 더 쪼개보면은 약속이 있으시대로 쪼개어지지요. 이쪽이 주어고 이쪽이 서술어이니까 해서, 자, 있으시대의 서술어는 누구예요? 약속이에요. 사실 그러니까는 이 시는 누구를 높이는 거다? 엄밀히 따지면은 약속을 높이는 거다. 근데 이 약속은 누구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문장 전체의 주어인 할아버지와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주체 높임의 간접 높임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다시 이제 보면은 나가셨어? 어로 끝났다. 맞죠? 이건 상대 높임 낮춤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쭉 보다 보니까 모시고가 보이네요. 객체 높임법이 쓰였다라는 거. 그리고 어머니께서 깨서 자체가 주체 높임의 주체를 높이는 조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문장 전체의 주어에 바로 붙어가지고 이 문장의 주어가 뭐다? 높임의 대상이라는 걸 직접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얘는 직접 높임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문장을 한번 쭉 쪼개볼게요. 얘가 주어고, 자, 서술어 어디 있어요? 나가셨어가 이 문장 전체의 서술어입니다.
서술어가 직접 보세요. 나가는 건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이 서술어가 마찬가지로 시가 들어가 있는데 서술어가 직접 누구를 주어를 이렇게 높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직접 높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3번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아버지를 뵙고 계십니다. 비읍니다가 쓰였으니까 일단은 상대 높임은 높임이고요. 자, 뵙다라는 말이 있으니까는 객체 높임법이고 깨서가 들어가고 자, 이 문장에 주어가 있고 이 문장에 서술어가 있는데 그쵸? 서술의 주체가 누구예요? 이 문장의 주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체 높임법에 직접 높임이 쓰이는 것입니다. 확인했으면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 볼게요. 들였어로 끝났으니까는 상대 높임법은 낮춤이고요. 깨가 나오고 들이다라고 하는 특수어휘가 쓰였으니 객체 높임법은 쓰였습니다. 근데 깨서도 없고 시도 없고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도 없으니까 주체 높임법은 안 쓰였어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비읍니다니까는 상대 높임법은 높임 낮춤 그렇죠. 높임이고요. 표시돼 있다. 그죠? 자, 뵙다라는 말이 있으니까는 객체 높임법이 쓰였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아프셔서 이거 아프셔서라는 말 되게 많이 나오네요. 어쨌든 시가 쓰였으니까는 마찬가지로 뭐다? 주체 높임이 일단 쓰였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아픈 거는 물론 큰아버지가 아프죠. 큰아버지의 뭐가 아픈 거예요? 어깨가 아픈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쪼개보세요. 알겠죠? 이렇게 쪼개보면은 문장 전체의 주어는 큰아버지고 이 부분의 주어는 누구예요? 어깨예요. 어깨란다. 주어는 어깨예요. 주어예요. 얘가 서술어고 이 작은 부분의 주어와 서술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막 의미상 주어 이런 말도 하잖아요.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 하여튼 그게 막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고 요 관계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높임은 직접 높임의 간접 높임이라는 거 확인을 좀 했으면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우리가 높임법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제 높임법의 실현 방법입니다. 단순히 이제 이거 구분하는 거 진짜 중요하고 사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긴 하지만 주체 높임에는 깨서 그리고 특수어휘 그리고 무엇보다 선어말 어미 시가 들어가고 또 직접 높임은 서술어가 주어를 직접 높이고 간접 높임은 서술어가 주어를 직접 높이지 않고 서술어와 관련된 다른 대상을 높이고 객체 높임은 서술의 대상을 그러니까 부사어나 목적어를 을이나 르이나 에게나 한테가 붙는 거를 높이는 거고 깨가 붙는 거죠. 그래서 특수어휘가 쓰이는 거죠. 그리고 상대 높임법은 항상 쓰이는데 높임이냐 낮춤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특수어휘,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에서 시가 어간의 일부라는 것도 제발 좀 기억을 하세요. 끝까지 기억을 하세요.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